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주말간에 계속해서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었죠. 하루는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가 또 하루는 협상이 무산됐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우려감을 키웠고,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가야 될지, 당장의 오늘장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단 말이야. 또 밤잠 설치신 분들까지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시라고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과 목표가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화이팅! 아무래도 최근에 또 다시 이 불안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그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놓고 나서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되는 과연 전쟁에 대한 이슈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터졌을 때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현재 구간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협상이 됨에 따라서 급등을 하고 또 협상이 무산됐다고 해서 급락하고 이런 움직임보다도 변동성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보다도 중요한 게 개별적인 이슈가 어떠한 부분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금요일장에서 미국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크론의 주가가 3% 이상의 또다시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면서 신고가에서 마감을 했고, 또 엔비디아 주가도 4% 이상의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면서 신고가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인텔의 주가가 23.6%에 대한 급등, 그리고 추가적으로 AMD의 주가도 보시면 13.9%에 대한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구가 단순하게 뭐 전쟁 가지고 급락한다 또는 급등한다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실적에 기반한 또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변동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받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러나 뭐 이런 생각에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차이점이 뭡니까? 최근에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 노조에 대한 이 불안감, 삼성전자의 파업에 대한 우려감이 또 형성되고 있단 말이야. 파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수십 조에 대한 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현실화가 됐을 때 어떠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약속된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지연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 신뢰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공급망에 있어서도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공급을 요청했던 이 주체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상승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왜냐? 결국은 회사 측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현실화가 됐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결과치를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단기적인 눌림을 만들었을 때 이게 매도의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까지 물량을 늘려가지 못하신 분들께는 기회 구간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 특히나 외인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재료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터지기 직전보다도 더 큰 상승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면 지금 파업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차례 눌림을 만들면서 따라붙었던 개인들의 물량을 한 차례 털어내고, 그리고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욱더 편하게 주가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보시면 원래는 이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매일같이 180만 주가량의 이 물량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타 법인 쪽으로 찍히는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 본다고 했을 때 지금 180만 주가량의 물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었다. 근데 4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외인들이 던지는 이 물량에 대해서 180만 주가량의 이 매수세가 하락을 제한시키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조금만 매도를 해도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수세가 제한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장에 월요일장에서 우리가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씩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또 많이 올라왔고 이 안에서 이러다가 올라가겠지. 특히나 최근에 특정 구간에서 지켜내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큼은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또 손 놓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안에서 30만원, 35만원 간다 하고 그냥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정확한 이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해야지만이 불안하지 않고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윗 구간에서 계속해서 올라간다 생각하고 또는 이제는 올라간다 생각하고 접근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또 이 구간도 마찬가지였고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감에 매수해야 될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또는 올라갈 때마다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하기보다도 정확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거는 외인들의 이 현물에 대한 물량이 아니고요. 선물에 대한 이 파생 상품에 대한 포지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물론 외인들의 일부 물량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외인들은 물량을 던지고 있었고 일부 물량만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은 지금은 현물에서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토대로 해서 선물에 그리고 현물에 가장 큰 차이점이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들이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선물을 토대로 해서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에다가 이들이 10조 8천억에 대한 이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하락 변동성을 만들었다가 이 구간에서만큼은 숏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구간마다의 이런 대응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오늘장에 또 시초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이런 포지션에 대한 분들을 놓치시면 안 되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단에 번호 010-2118-8840번으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신호를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삼성이라고 두 글자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파업에 대한 이슈 또 협상에 대한 무산 이슈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급락한다 이건 아닙니다. 하락은 또 제한되는 움직임에서 빠르게 또 주가 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일전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이때 협상이 무산되는 이슈가 있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르게 주가를 되돌만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눌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기회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이때만큼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다시 한번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겠죠.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전쟁에 대한 이슈들보다도 개별적인 모멘텀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유가라든지 그리고 WTI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FOMC에 대한 이 일정에 따라서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러한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쟁은 이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보다도 앞으로의 이 방향성 경제에 어떻게 이 전쟁의 이슈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이 이슈를 가지고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의 이 수급적인 변화와 이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대응한다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구간마다의 대응을 토대로해서 수익을 극대화해갈 수 있는 이런 대응들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삼성이라고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한 번씩 꼭 눌러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이거 물어보십니다. 네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 물론 혼자 하면 더욱더 편하겠죠.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자, 많은 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 투자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연 없는 분들 없으실까요? 저도 오래전에 이 본업과 주식 투자를 병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보니까 또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망해도 보고 또 리스크 관리한다고 해놨다가 단타하다가 또 망해도 보고 또 장기 투자하게 해놨다가 정작 매도해야 될 시점에서 종목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강했다 보니까 또 들고 있다가 큰 수익을 전부 다 반납한 적도 있었단 말이야. 이런 흠집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저 빚까지 생겨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와이프 얼굴도 못 보고 또 애들 얼굴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 있었단 말이야. 최근에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또 저와 같은 또 사연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그래서 자, 그때 생각에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은 저와 같은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또 수익을 만들어 가셨던 마음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실시간도 이런 분들 체크하면서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신 분들께는 한 분 한 분 제 구독자님이나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이거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분들께는 신호를 상세 전략까지 적어가지고 얼마 원 비중 이렇게 적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꼭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도 선물도 한 가지 가져왔으니까요. 이 선물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소액으로 괜찮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으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창고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2118-8840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거예요.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제 이 AI 팩토리를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의 AI 반도체에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을 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도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에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부분을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다능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이 된 상태죠.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보이시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시세가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2118-8840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답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비리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두 글자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